안녕하세요. 저는 숙명문화봉사단 11기 이수민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전시 투어를 할 텐데요. 저희 박물관은 옛 여인의 삶과 생각전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밀화 놀이개라고 하는 것인데요. 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석의 종류 중에 하나인 호박을 달리 이르는 말로 이제 굉장히 보시면 크기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호박은 그래서 이제 옛 여인들이 엄숙한 의식이 있을 때나 이제 겨울철에 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호박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유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옥비녀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비녀는 이제 여인들이 예전에 쪽진 머리 뒤에서 꽂았던 장신구로 많이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옥은 당시에 비녀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였던 일반적인 재료이고요. 보시면 이제 어떤 다양한 개구리라던가 그런 다양한 장식을 더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박물관 전체적으로 어떤 전시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이 국기복색 소선이라고 하는 책에는 옛날 왕실의 어떤 의복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옛날 여인들의 안방에 있었던 장과 농을 전시한 것인데요. 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 손잡이가 달리지 않고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장이라고 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농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분리가 되는 그런 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 가운데에 있는 어떤 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밑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이런 자개로 장식이 돼서 굉장히 귀한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옛 여인들의 이제 화장대 대용으로 쓰였던 빗접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슴이라던가 어떤 소나무 그런 이제 십장생들이 시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이제 이것을 십장생은 예로부터 어떤 오래 산다, 장수한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지금 이쪽에 보시는 반짝거리는 것은 이제 자개라고 하는 것인데, 예전에 조개를 가공을 해서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였던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조선시대 왕비가 이제 궁증 의례 때 입었던 의복인 원삼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이런 화려한 옷 같은 경우는 이제 궁중에서만 입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일반 평민층들은 이제 결혼식 때 한 번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아마 사극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이제 당이라고 하는 이제 궁중 여인들의 의복으로 이제 보통 저 뒤쪽에 있는 옷을 보시면 소재가 굉장히 얇은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저거는 여름용 당인데, 당시 이제 왕비가 단오날에 저런 호당으로 갈아입으면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궁중 여인들 모두가 저런 여름용 당으로 갈아입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궁중에서 이제 공주나 옹주가 입었던 이제 화롯이라고 하는 예복인데요. 이 옷도 역시 아까 보셨던 원삼과 마찬가지로 이제 평민층들도 이제 결혼식 때 한 번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저 맨 뒤쪽에 보시는 것을 이제 댕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도투락 댕기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홀레날의 신부들이 쪽진 머리 뒤에 느려뜨려서 사용했던 그 댕기입니다. 이제 댕기 위에 금박으로 길상 문자를 수놓아서 이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선시대 여인들의 머리 모양을 보실 텐데요. 이쪽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머리라고 해서 개화기 때 양반과 노부인들이 이제 정수를 위에 얹어 사용했던 머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놀이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놀이개의 공통점은 3개, 5개, 3개 이렇게 홀수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것은 이제 예전에 나쁜 여인들로부터 이제 나쁜 기운을 물리쳐준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다양한 이제 놀이개를 보실 수 있는데, 특히 가운데 있는 놀이개 같은 경우는
향간 놀이개라고 해서 향이 담긴 놀이개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귀걸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귀걸이로, 당시에는 이제 유교 사회의 영향으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고 해서 귓볼을 직접 뚫는 형태가 아닌 귓바퀴 걸기 위한 용도로 되게 큰 고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쪽으로 가서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예전에 심사임당이 직접 자수한 병풍 자수로, 가운데 세폭만 심사임당이 직접 자수를 한 작품인데요. 당시 심사임당이 이제 꽃과 곤충을 그린 화가로 굉장히 유명한데, 이 그림에서도 이제 꽃 중에 왕이라고 불리는 모란을 수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화조도 병풍이라고 해서, 당시 이거는 이제 사대부들이 왕께 직접 지어 올린 그런 자수 병풍인데요. 굉장히 화려한 그런 남성들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화려한 자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예전 조선의 마지막 황태자셨던 이후 왕세자의 그런 부인이셨던 이방자 여사가 직접 심은한 백자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예전에 사대부가셨던 남계우라는 작가분이 직접 자수 그린 작품으로, 그 당시 남계우라는 작가분이 나비를 굉장히 잘 그려서 남나비라는 별명으로 불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나비가 사실적으로 그려진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당시 이 그림이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이유는 지금은 없는 어떤 나비라든가 곤충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지금 생태학적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병풍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셨던 병풍과 굉장히 다르셨다고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 병풍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역대 조선 왕비들의 도장을 찍어 놓은 병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나요? 이 작품은 이제 새와 매화를 자수해 놓은 자수 그림으로, 저희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신 분께서 직접 자수한 그림입니다. 이 작품들도 역시 저희 숙명여자 전문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께서 직접 자수한 그림인데요. 특히 저쪽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저 남성의 머리카락은 실제 머리카락으로 자수되어 있다고 해요. 당시 이제 작가분께서 북으로 피랍된 오빠를 그리워하시면서 이제 자수를 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저희 숙명여자 전문 학교이던 시절에 실제로 자수 기법을 연습한 것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세기 초에 일제강점기 때 실제로 쓰였던 재봉틀과 그런 볼물을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저희 박물관의 2부인 글과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여인들은 교육에 대한 기회가 별로 없어서 지금 남아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귀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지금 먼저 보시는 이 교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지는 예전에 왕이 신하에게 내리는 문서로,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왕의 양반가의 부인을 어떤 정경 부인으로 봉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부녀자들이 직접 썼던 가사를 보실 수 있고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저 확이 그려진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허난설원이 그린 작품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추측이긴 하지만 거의 확실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당시 허난설원은 이제 도교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도교에 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옛날에 신선이 타고 다닌다는 학이 그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것은 이제 맹씨가 여인들이 이제 7대에 걸쳐서 주고받은 한글 편지를 전시한 것으로, 당시 여인들의 어떤 생각과 그런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왕실 여인들이 썼던 글들을 전시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당시에
당시 왕세자비나 왕비들이 하루에 한 번씩 친정으로 문안 편지를 드리는 것이 의례였는데, 보통 그런 형식적인 의례 편지 같은 경우에는 나인들이 대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보통 사적인 일이나 그런 생활의 고충을 토로하는 그런 사적인 편지에서는 왕비들이 직접 친필로 쓰인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쪽에 큰 글씨를 보시면, 이 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이방자 여사께서 직접 쓰신 이제 숫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숙명여자대학교를 설립하신 순원 황기미의 초상을 그대로 전시한 것인데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이 그림 안에 있는 옷을 그대로 지금 현대에 와서 복원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여인들은 이제 바느질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겨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옛 여인들이 직접 자수한 그런 바느질과 자수 용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저쪽에 있는 이것은 이제 부모들이 딸이 결혼하기 전에 선물로 주었던 것인데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원래는 이제 가지하고 고추 장식이 달려 있어서 아들을 많이 낳기를 바란다는 그런 의미로 장식용품으로 많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함대라고 해서 이제 신랑 측에서 신부 측으로 보내는 폐물이 들어있는 함을 이제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던 함대입니다. 부부의 금실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봉황 한 쌍이라던가 그런 꽃과 나비 그림들을 많이 자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주머니라고 하는데, 보통 한복에는 주머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머니를 대용을 해서 많이 쓰인 것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글자들을 장식을 해서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것은 이제 지금 짜투리 천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어져서 만든 그런 자수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옛 여인들의 안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인데요. 이제 보통 남성들의 방과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보시면 이쪽 병풍을 보시면 보통 이제 사대부가의 방에는 어떤 글을 적어놓은 병풍이 많이 있는데, 여인들의 방이다 보니까 어떤 꽃이라던가 나비 그리고 새가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왕실에서 쓰였던 그런 장롱을 그대로 복원한 것으로서 저희 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기증하신 것으로 굉장히 이런 가치가 높은 유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이학 선생님께서 그리신 이제 사계라는 작품으로 복숭아 나무의 사계절을 묘사한 작품인데요. 왼쪽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내용이 전개돼서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자수를 한 작품이고요. 저희 숙명여자 전문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자수하신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 숙명여자 전문학교 시절에 교수로 재직을 하셨던 전명자 교수님께서 동경으로 유학할 당시에 졸업 작품으로 제작을 하셨던 그런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120여 가지의 자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서 당시 자수 교육의 기법을 한눈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성모 마리아 자수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1940년대에 들어왔던 서양 합법 기법을 접목을 해서 자수를 한 작품입니다. 잠시만요. 시작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앞에 보셨던 옷비녀와 같이 옛날 여인들이 머리에 꽂아서 사용했던 이제 비녀 머리 장식들을 소개를 할 건데요. 보통 이제 비녀라고 하시면 이제 익숙하시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제 뒷꽂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으실 텐데, 이 뒷꽂이 역시 비녀처럼 이제 쪽진 머리 뒤에 꽂아서 쓰였던 장식이고요. 보통 매화나 나비를 주제로 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색상이 특이한 비녀 같은 경우는 유리로 만든 비녀로, 지금이야 이제 유리가 굉장히 흔한 재료이지만 당시는 굉장히 귀한 재료여서 지금도 보기 힘든 그런 유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은 다른 비녀에 비해서 좀 수수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평민층이 주로 사용했던 그런 보통 비녀이고요. 그 위쪽에 있는 비녀는 이제 대나무로 만든 비녀로 이제 궁중 여인들이 썼던 그런 비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왕비나 왕세자비가 썼던 그런 비녀들을 전시한 것인데요. 용이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저쪽의 비녀 같은 경우는 산호로 만든 산호 비녀이고요. 그리고 저쪽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떨잠이라고 해서 이제 왕비나 왕세자비가 썼던 가채를 장식하는 용도로 쓰였던 떨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 비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비나 꽃이 매화가 장식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